안녕하세요.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의 활동가 이서연입니다. 저는 이 요즘 청년들이 공정감각이 예민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청년들이 과연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글을 썼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청년들은 공정성에 민감하다, 이 공정한 경쟁을 중시한다라는 진단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혹자는 이 MZ세대를 일컬어서 공정세대라고 지칭하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이 여러 설문이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이 청년들의 공통된 인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이 자기개발 중독이라고 할 만큼 다방면으로 자기 자신을 가꿉니다. 이 학점관리, 취업준비 이런 스펙 쌓기 영역 외에도 운동이나 취미활동 같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조차 굉장히 경쟁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을 미뤄보았을 때 청년 세대가 얼마간 경쟁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면적인 진단은 어떤 경쟁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서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운동장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논의로 흐를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결국 운동장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운동장을 감시하는 정책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경쟁 체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인 선택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현대 사회의 자기개발 담론은 이 푸코의 자아 테크놀로지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푸코는 이 개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여겨진 일들이 실은 사회 구조적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를 휩쓸고 있는 이 자기개발 열풍이 사회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을 주체화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일부이며 그리고 통치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동기에 기반을 해서 굉장히 획일화된 생애 주기를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하면서 경쟁이 뒤처지면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뒤처진다는 두려움이 일부 청년들을 자기개발과 공정성에 대한 집착으로 내모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기개발에 몰두하면서 공정을 얘기하는 청년이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특권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4년제 대학, 서울 수도권 거주, 중산층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요.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기 기회불평등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이 청년 세대 내 계층 상승에 대한 인식이 가족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면서 이를 계층화된 낙관주의라고 표현했는데요.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마저도 가정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가정 배경이 없는 운동장 밖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알바 노동처럼 이렇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에 수많은 저학력 빈곤 청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능력주의의 아주 피상적인 부분인 절차의 공정성 보장 논의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정하고 불평등한 능력주의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능력주의 사회는 어떤 형태이든 필경 이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요즘 것들이 문제야 이러면서 청년들의 이기주의 그리고 보수화를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대개 이런 논의는 이남자 현상을 둘러싼 논의와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 그리고 특정 세대를 훈계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는 성별을 떠나서 이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 속에서 굉장히 높은 기회비용을 치르면서도 불안정 노동의 수렁을 견뎌야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계급적인 현존을 구철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분배, 이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현상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능력주의는 해습주의, 지대 추구를 위시한 능력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주의가 아니라 부모의 재력이라든지 그런 가정 배경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세습주의 사회에서 노후력이라고 하는데 이 노후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어진 까닭에
설핏 공정해 보이는 이 서열 매기기 시험만이 몇 없는 동아줄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 능력주의가 불완전 하나마 그나마 나은 대안으로 여겨지는 건 이 능력주의 자체의 완전 무결함이라든지 능력주의가 보장하는 공정성 때문이 아니라 이 경쟁 체제에서 피택당한 존재들이 할 일 없이 선택하는 어떤 경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더 확보하려는 그런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주의가 대두되는 현상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요는 능력주의를 수단 삼는 세습 경쟁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굉장히 뜨거웠던 이 공정 논란 속에서 다시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그리고 고시부활 시험을 강조하는 정치인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 능력주의에 힘입어서 이러한 정책이 소구력을 얻을까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주장은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는 낡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의 서열이 매겨지는 현상이 과연 공정할까요? 한국의 결정적 시험은 강력한 지대 효과를 창출한다. 즉 어떤 생산적 기여도 없이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합격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진다. 그것이 시험지대이다. 이렇게 시험지대로서 기능하는 결정적 시험의 대표적 사례로는 대입시험이 수능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신분 자체를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학력 확보를 통해서 계급을 대물림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시험은 사교육 강풍의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출신 학교에 깃들어 있는 이런 물신성이 한국의 교육을 계급 세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습 경쟁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 교육의 근원지인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시행입니다. 실제로 출신학교는 이 고용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도 차별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블라인드 입시로 인해서 이와 같은 차별 행위가 완화된 모습이 관찰되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학력 차별 관행이 공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처법이 처음 발의된 2016년 이래로 법안 통과에 진척이 없던 사이부터 지금까지 불법 탈법적인 학력 차별이 골마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차별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요. 악의적인 차별행위의 하나여서는 벌칙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서 기업의 사적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출신학교 차별은 자유보다는 외려 방종에 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의 공백으로 인해서 차별 피해 당사자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조차 어렵고 문제제기가 있어도 증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출처법의 시행과 최소한의 법적인 강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입시 채용 이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근거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피해자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가 더 이상 지대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므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이 잔인한 경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출처법의 시행이 교육을 경쟁 그리고 세습 수단이 아닌 연립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이 아니라 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고등교육의 기회마저도 가정 형편에 따라 나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과거 세대 내 학력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에 반해서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이 될 기회마저도 부모 경제력에 좌우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나 할 것 없이 공정을 강조했던 것이 굉장히 무색하게도 K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극화 해소 그리고 평등 사회를 말하면서 공정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가 말하는 공정이 아니라 정의가 불평등 해소에 그리고 양극화 해소의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는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말하는 공정은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서 굉장히 안온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당장 분배 얘기만 꺼내도 사상을 의심받는 굉장히 그런 경직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닥쳐오는 전환의 시대에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협 또한 바로 이 상상력의 부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서 더 나은 대안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불평등을 외면하는 형식적인 공정이 아니라 능력주의의 공정이 아니라 바로 정의입니다.
저는 기회는 이미 불평등하고 출발점 자체가 결코 모두에게 같아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정과 결과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데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처법과 같은 이런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서 차별의 근원을 묻는 여러 질문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상입니다.